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30대 초반을 넘기면서 내 삶에서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어요. 20대 때는 절절한 사랑도 경험했고 결혼 적합연령이라 불리는 시기에는 절절히 사랑한 사람과 결혼 문턱까지 갔으나 당시의 예비 시댁과의 문제로 파워포 실연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도 싫어지고 결혼은 더욱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니요. 결혼이란 문턱에서 다니엘 2에 대한 사실입니다. 모두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딸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늙은 딸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생전에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결혼 노래를 하시는지 평소에는 효녀는 아니지만 저 또한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그 서원을 들어주고 싶어 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와 멀어져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상해요. 이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횟집을 운영하시는데 때때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습이 궁금해서 벌써부터 아버지의 놀란 얼굴을 상상하고 있어요. 저와 아버지는 따져보면 피도 섞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재혼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아버지는 법적으로 분열 관계에 있음은 틀림없지만 제가 어릴 적에 총각이라는 남성이 어떤 아버지가 되어 나를 자신의 딸로 챙겨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 겁 없이도 저를 딸로서 키워주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음에도 그 부분이 여전히 신기하고 또 감사합니다.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일종의 의무감 때문이었어요. 지금의 우리 아버지와 나를 이 세상에 올릴 수 있게 해준 친아버지가 된 그분에게 큰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의형제와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친아빠는 안타깝게도 고아로 자랐고 어른이 되었을 때 돈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일만 아니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에서 수금리를 취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때로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는 곳에서 일하거나 가끔은 남편이나 아내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일어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맹세코 다른 사람 몸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말하느냐고요? 제가 알고 계신 분은 고인이세요. 형님은 옛날에는 의적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서 고아원을 방문하여 기부도 하고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도와주며 어디에서 불행이 닥쳤다고 하면 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돌아왔다고 해요. 난 꼭 알고 있어요. 아빠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6살 때였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어요. 가까운 빵집에 아빠와 함께 가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고르고 있는데 그때 케이크를 먹고 싶어하는 어린 여자아이와 그녀의 아버지가 작은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제보다 1살이나 2 정도 어린 아이였고 그녀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먹고 싶어하며 무덤덤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지갑에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다른 빵을 고르라고 회유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막무가내로 울며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아빠가 저에게 다가와서 캐릭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게 제일 맛있을까? 라고 말하며 하얀 생크림 케이크를 고르는데 아빠가 비슷한 케이크를 2개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는 케이크가 담긴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환하게 웃었던지.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연신 우리 아빠에게 고마워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모두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일색으로 거절하셨어요.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 아이가 애처롭게 보였어.
하지만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는 원래 모두가 행복한 날이어야 해. 아빠는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선물을 준 거야. 그때는 아빠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이제는 아빠의 모습도 흐릿한데 그때 아빠의 목소리와 느꼈던 감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 지금 내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빠는 우리의 친아빠처럼 돈이 없어서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일종의 절망에 빠졌는데 제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이 도왔다. 그래서 어느 날 나의 아버지가 친척 아버지에게 물었다. 형님, 왜 이렇게 봉사를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끊지 않고 계시나요? 그 말에는 죄책감 때문에 봉사하시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고 지금은 나와 같이 물러도 강한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간에서 형님도 깨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덕분에 국밥집 사장님께서 국밥 2그릇을 주셨다. 그것도 특별하게. 그리고 배고플 때에는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평생 공짜 밥을 먹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는 지금의 우리 아빠는 친아빠의 그 말을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눈만 깜박거렸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친아빠의 그런 생각이 너무나 존경스러워 당신의 평생의 롤모델로 우리의 친아빠를 삼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아빠는 친아빠를 따라 그렇게 봉사를 많이 다니셨다는데 현재도 그 봉사활동을 이어서 하시고 계시니 그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제가 7살이었던 어떤 무더운 여름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친아빠가 찻길에서 어린 꼬마를 구하다 그대로 대형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어요. 엄마는 나가신 후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그날의 일이 악몽으로 꿈속에 나타나는데 꿈에서 깨어날 때 베개가 축축해진 것으로 보아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막막한 공포 속에서 혼자 남겨진 저를 발견한 건 지금의 아빠였고 모든 사실을 확인한 아빠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셨습니다. 밀어주며 내려오는 말투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연아, 너무 무서워. 어찌 이젠 삼촌이 우리가 연희하게 해줄 거야? 가연아, 삼촌이랑 같이 살자. 삼촌이 우리가 연희와 같이 살려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삼촌은 이제부터 가연이 한테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줄 거야? 그럼 가연이 아빠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삼촌은 많이 부족하지만 가연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역시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아니면 아빠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나 봐. 왜 그럼 엄마는 공공이 아닐 수 없어. 공공이 없어서 가버릴 때 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는 애인의 아버지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크면서 조금씩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고 누가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아버지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한 일로 여기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긴 시간이 걸려서 죄를 자신의 계보에 올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시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여러 가게에서 일을 배우며 지금의 횟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자신도 웃긴다고 생각하지만 칼이 손에 너무 착착 감겨서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횟집을 평생의 일로 생각하게 되셨대요. 저는 9살 때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가게를 인수하여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키운 칼과 어떤 소주를 마시면서 제 친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혼자서 웃으며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잣말할 때 나조차도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형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연희는 편히 잘 되어 가는 것 같아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 인사하며 갚지 못한 채수의 절반을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그냥 계속 살아가기로 하죠. 고마워요, 형님. 그동안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함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생각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연을 맺어 행복하게 잘 살 때까지 딱 버티고 있을 테니까. 형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형수님이 거기서 편안히 계세요. 아빠는 오랜 시간을 말없이 웃고 있는 친아빠 사진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었고 그날 단잠을 들었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친아빠의 사진을 보며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빠에게 잘하는 딸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제 인생의 지주가 되어 나는 원하는 대학, 현대무용과의 수석으로 입학하여 행운을 얻어 장학금이라는 선물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대학생이더라도 무용 전공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춤을 춘 적이 있어요. 대학 졸업 작품을 준비 중에 사고로 계단에서 발목을 다쳤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 보였던 작은 부상이 서서히 부어올라 심각해졌고 다행히도 교내에 대학병원이 있어 급히 응급실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운명이라고 믿었던 한 남자를 만났어요. 골절이라고 해요. 다행히도 수술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깁스를 씌워야 할 것 같아요. 깁스를 하면 몇 주가 걸리는지요? 사람마다 뼈가 성장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2달은 조심해야 해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제가 더 빨리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무용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졸업 작품 준비를 해야 해요. 제가 부러진 뼈를 딱 붙이는 능력은 없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환자분의 몸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젊은 남자 의사의 말에 속으로 남의 속도 모르고 태평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을 무리하게 하며 어떻게든 공연을 해보려 애쓰다 보니 회복이 늦어져 버렸어요.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그제야 예전처럼 나아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진료를 받던 그날, 그 남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그 말이 너무 잘해서 집에 와서도 한참을 그 말을 생각했어요. 말 안 듣는 환자라 우리가 참 오래 봤는데 이제 못 보게 생겼어요. 졸업 작품은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걸 매번 까먹었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딱 보름 남았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전하게 나타나네요. 죽기 살기로 연습해도 모자랄 판의 큰 일이죠. 근데 그거 알아요. 한 번 부러지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요. 그렇다고 막 무리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다치면 내가 다시 고쳐줄 테니까요. 전에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이 남자의 말로 위안을 얻었고 매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반성하며 현재라도 최선을 다하자고 합니다. 그 결과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졸업 작품으로 하는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냈거든요. 교수님들로부터 더 없는 칭찬도 많이 받았고 좋은 일은 계속해서 좋은 일을 불러오는지도 몰라요. 바랬던 국립현대무용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처럼 현대무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곳 목표로 삼고 꿈꾸는 것이겠죠. 그곳은 제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게 저에게 그 정형외과 남자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말에 용기를 내더니 이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묻는데 오늘은 아파온 게 아니라 고마워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제 덕분에 공연도 무사히 했고, 이번에 들어가고 싶었던 무용단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셔서 다 의미심장하게 생각해버린 거죠. 너무 잘 됐다고요.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사실 마지막 진료를 받을 때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멀리 차 한 잔 마시러 가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천엔으로 고려해볼까 했는데 놀라서요. 그 마음이 내 얼굴에 정확히 드러나서요. 남자분이 서두르셨어요. 미안해요. 당황해서 그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우리 밖에서 차 마시러 가서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되어도 좋겠어요. 저는 제 앞에서 수줍게 기쁘게 웃는 남자를 보고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요. 어쩌면 나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저와 그 사람은 특별한 사이가 되었고, 약 3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그랬고, 남자친구도 연애 경험이 그리 풍부하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를 매일 잘 대해 주기로 노력했습니다. 또 누가 먼저라고 따지지 않고 서로 배려를 했는데, 그래서 3명이 만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러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길 바랐어요. 만약 결혼한다면? 할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하게 하나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저와 우리 아빠의 관계는 평범하지 않았는데, 아빠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외적으로 많이 추웠던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수줍은 프러포즈를 했어요. 너무 기쁜 마음이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남자친구들은 대답을 망설이는 것을 기다리며 얼굴이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남자친구에게 저와 아빠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매우 놀란 일이었어요. 솔직히 좀 놀랐어. 근데 자기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 거야. 나한테는 너무 감사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 나는 자기가 너무 좋고 사랑하지만 자기네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철컥이 좀 두려워. 우리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야. 아마 아시면 좀 놀라긴 하시겠지만 지금 나처럼 대단하다고 하실 걸 정말. 그럴까? 정말 괜찮을까? 그럴 거야. 무엇보다 내가 자기 아니면 안 되는데. 시계를 보니 결혼은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지. 내가 말씀 잘 드릴게. 아니, 우리 아빠 얘기는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한 달 뒤 남자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 분위기가 다른 집과는 다르게 책과 그림이 많아서 안정적이고 싶었지만, 어쩌다 뭔가 K가 죽어버렸어요. 와, 신기해. 좀 더 일찍 초대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세미나랑 컨퍼런스 때문에 바빠서 이제야 초대했어요. 반가워요. 나현 씨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가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여자친구 얼굴을 봤어요. 그분은 현대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립현대무용단에 있어요. 거기만 가야겠지만 우리 집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다는 소리에 벌써 다른 교수분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아내가 여보, 그만해요 하며 말했어요. 반가워해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공연은 언제 하세요? 우리도 한번 보러 갈게요.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서 제가 티켓을 미리 구해 놓아서 둘을 초대하겠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나는 콩연이란 천시회청마를 좋아하거든요. 맞아, 우리 엄마는 미술을 전공해.
그래서 우리끼리 어쩌면 코드가 잘 맞을 거야. 이러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도 좀 더 해. 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어머니가 집에 대해 질문을 하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시작하게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아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의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더라. 그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내 눈길을 피했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상황이 닥치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 엄마, 아버지, 나머지 얘기는 나랑 하기로 했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 하나만 봐주세요. 아까까지 좋아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런 집 한 줄 몰랐잖아요. 아무리 찰나일지라도 어떻게 깡패 전적이 있는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니? 게다가 지금은 횟집을 한다고. 난 비린내면 딱 7색인데 여보에서 내가 틀린 말한 건 없잖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지금 나만 그래요. 저 초면에 죄송하지만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놀라시고 반감이 드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듣기는 좀 불쾌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셨으면 나는 구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차라리 고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을 봐서 그만 선심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집안끼리 차이가 너무 많아 불편한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엄마. 시끄러운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더 욕하는 소리 듣기 싫어요. 어머니는 그 말로 마저하고 일어나서 담배 한 대 피우러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싸러진 가운데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하고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쫓아와서 나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 설마 다른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함께 우리 아빠를 바라봐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쁘다. 어머님의 말씀이 너무 상처를 주네요. 여기서 우리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아빠가 상처받는 일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에게 매달려 왔어요. 저도 마음이 그렇게 무모하지 못했는데 한 달 넘게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끝까지 밀어내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하는 연애를 좀 더 이어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자친구를 보호해 주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말리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린 아빠는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서도 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았죠. 남자친구가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에 아무 말 없이 계신 제 아빠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해내셨어요. 상대편 집에서는 제 아빠 때문에 반대했다.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내가 얼굴에 쓴 것을 말하려니 말할 필요가 없이 순전히 이해하신 듯이 무릎을 깔고 달라오라고요. 이전에도 의도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너 통이집에서 인사해본 적이 있어서 그 친구와 헤어졌다. 근데 괜찮아. 나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난 아버지가 매우 꼬박꼬박 묻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집에서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아버지도 분명 흥분하겠지만 말도 못하시다가 한참 뒤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가연아, 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 아무리 잠깐 만나도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 직업이 사람보다 좋은 조건이 없잖아. 어제도 둘이 우리 집 앞에서 딱 서 있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얼마나 어울릴지.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더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이상한 말 하지 마라. 그 집에서 오히려 고하면 괜찮다는 거야? 아빠, 나 아빠 딸이 아니잖아. 왜 그런 말을 해? 아무리 아빠 핏줄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빠 딸이라며 그래. 넌 죽을 때까지 내 딸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평생 던대 딸이지. 근데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서류라도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 결혼식장에 내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건 속상해도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 그걸로 충분해. 그만해. 난 죽어도 그럴 생각 없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아빠랑 함께. 왜 부부 사이처럼 부녀지간 관계를 이래 같이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남자끼리 아버지와 딸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싫어요. 다시 한번 혼자 남게 되는 일은 싫다고 아버지에게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릴 적 혼자 남겨진 기억 때문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화가 나서 아버지는 저희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고 하며 자신을 탓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멈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도 계속 똑같은 일상이 이어졌어요. 바쁜 공연 준비 중에 남자친구는 간식을 든 한아름을 안고 들어왔어요. 조금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상견례 한번 하자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걱정할 필요 없이 날짜를 한번 잡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정말로 믿어도 돼요. 제 아버지는 평소에는 온순한 편이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도 아버지가 그 점을 제일 무서워하셨는데 저는 그런 변화를 목격하지 못해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상현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빠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언제나 나에게 괜찮다 하시며 더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손님들께 그토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날은 수조가 생선으로 가득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등어를 구워 밥상을 차리시며 서비스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고등어를 정말 좋아해서 참치나 광어와는 다르게 아빠가 구워주는 고등어가 가장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아빠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을 때 고등어를 해주신 것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원할 때마다 아무렇게나 먹여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빠가 고등어를 해주었던 그때의 기억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고등어였다고 생각해요. 맛있었어. 원래 집에 있으면서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하는데 아빠께서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흰쌀밥에 고등어를 엄청 많이 먹었잖아. 내가 그거 빼려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무용수가 되었어. 아빤 우리 딸이 춤을 출 때가 가장 예뻤다고 해. 고마워, 아빠. 힘들었을 텐데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서 키워줘서 고맙다고. 아빠가 더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딸이 공짜로 생겨서 운이 좋았겠다. 로또에도 이런 로또가 없지? 아빠, 내가 앞으로도 많이 효도할게. 지금이라도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해. 혼자 있지 말고. 됐어요. 다 늙어서 전보쇠는 외롭지 않아요.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살아. 시아버지 될 뿐이라고 해도 좀 참아. 알았죠? 그건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진행하면 그건 아버지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알겠어요. 노력할게요. 저와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제가 시집에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구우면 소주 한 잔 따라주기. 아버지와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정말로 이제 내가 시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름 뒤 3개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로 그 날짜를 패키트하는 중입니다. 기다렸어요. 상간회에 대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사장님이 나타났다는데 도대체 상관례를 당장 그날 저녁에 할 수 없느냐고 물어왔어요. 하필이면 아빠가 주변 상인분들과 1박 2일로 남이섬에 놀러가는 날이었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소식을 듣고 계신 아빠는 지금 자신이 노는 게 중요냐며 당장 집으로 오시냐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상간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먼 곳에서 급히 오시는 거라 아빠가 애내 도착이 늦어져 계셔요. 남자친구 부모님과 저는 일단 저희 길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일정이 답긴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듣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지방에서 회의가 있는 걸 알리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맞아요. 나는 싫다는 걸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친구와 함께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이야기로 제 생각이 엉뚱해져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자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들도 불안해하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난 할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왜 한테 쉴시예요? 내 아버지가 너와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주면 너는 파양에서 자기랑 남남으로 하기로 약속했어. 너한테는 결혼 전까지 비밀로 해주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너한테 그런 수고를 해야 하니? 막말로 구하면 이리도 못마땅스러운데 뭐라고요? 당신 그만해. 애들이 좋다고 하는 결혼이고 당신이랑 내 욕심 때문에 기꺼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야. 이제 와서 다른 말할 필요 없어. 여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될 부교순대에 좋은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스펙 하당치도 한치의 당신 우리 아들이 아깝지도 않아요. 엄마야, 가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해요. 그래, 지금은 그렇게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너희가 지금 내가 반대하니까 절절하게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나 싶을 거야. 조건은 조건이겠지만 현명하게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성적인지. 저는 찾지 마.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건 너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여기까지 다 큰 맘을 먹고 나온 거니까. 당신이 결혼하고 싶으면 조용히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잠시 주저하는데 그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뛰어들어 오셨어요. 최소한 하세요. 다완과 서울에서 교통정체로 난 괜찮아요.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김에요. 우리야 최소한 하세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은 없어야겠죠. 어머, 옷이 정말 큰데 옷이 없네요. 정장을 입고 왔어야 했는데요.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갑자기 이 집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나 하며 물개 같은 짓을 하는 저를 근처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와 그의 어머니와 마주치며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특히 아빠의 표정에서는 어이없다는 듯한 신호를 읽을 수 있었죠. 또한 어머니는 불만에 가득 차 있었는데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혼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아버지도 이상한 상황임을 눈치챘어요. 그때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며 애들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불쾌하셨을 텐데 제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 부지입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제가 분명 말했어요. 결코 그런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고아가 되어 아버님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평생 아버지의 딸로 나이를 먹고 살 거예요. 제 딸을 이렇게 사위하려 하시는 거라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 사부님, 괜찮으신가요? 약속은 약속이지만 약속이 어기면 어떠신가요? 그런데 현 사부님, 뜬금없지만 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못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보,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기로 한 걸 빨리 하고 집에 가자. 나는 전시회에 낼 그림도 남아있어서 바쁜데. 그림을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셨던가요?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도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파트장에 있는 그림을 참 좋아했죠. 얼마나 좋아하면 눈을 감고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림을 제법 그리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꼭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불쌍한 마음에 그 여자한테 달린 줄 알았습니다. 다 갚아줬다고요. 사실 저랑 약속하고 있던 여자인데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아주고 나니까 그 여자가 없어졌어요. 방방곡곡가 얼마나 찾아봤는데 정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여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는 나이를 먹어서 욕심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직시하며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반대로 아버지의 얼굴은 10점 빨개져 있어서 자기 아내에게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불만을 품으면서도 우리 아버지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쏙이라도 하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내가 갚아준 돈이 4천만 원, 그렇지. 당장 내놔 라며 교수하는 듯이 말하면 그 돈은 당연히 있겠네. 곰 일식의 우리 아버지의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이름이 고묘하니 맞았던 거예요. 여보, 아니에요. 우예요.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미심쩍했던 게 한둘이 아니었어. 당신, 정말로 술집 여자 어떤. 저희를 죄송해요. 하지만 입력된 텍스트는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구조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30년 동안 속여 자란 두 사람을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래? 그렇게 그의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쳐다봤다. 남자친구는 거의 넋이 나간 듯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인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인지 맥이 탁 풀린 아빠를 조용히 쳐다봤지만 아빠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손을 잡고 사실은 괴로웠던 아빠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조금 흔들며 괜찮아요. 우리 빨리 집에 가요. 라고 말했어요. 넋이 나간 남자친구는 나를 잡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분위기가 언뜻 긴장되어 있는 걸 알아채고 손에 쥐고 있던 음식을 흔들어 버렸는지 우리가 방을 나오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이미 엎어진 혼사의 터는 마음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마음이 복잡한 아빠에게는 오인신경을 다 썼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예전의 아빠가 돌아오길 바라며 일부러 농담을 하면서 아빠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 중에 발목을 삐끗한 동료가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던 병원을 다녀왔다면서 내 남자친구가 병원을 옮겼대. 거기 이름이 없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사실을 밝혔습니다. 동료들이 파혼을 한 후 나의 사연에 궁금해하는 듯이 몇 번에 걸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대답을 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서서히 동료들과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음은 누각같이 동료들과는 멀어지며 제대로 춤도 출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려는 욕심을 부렸다. 예전에 부러진 발목을 다시 아물게 하고자 애를 쓰다가 하필 그때 왜 남자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는지 부러진 뼈는 튼튼하다는 앵크발이 자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고 아무리 튼튼했더라도 욕심을 내리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발목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중요한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 단원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죠. 아빠는 괜찮다고 하면서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중 선배의 권유로 6개월 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어느새 두려움보다 즐거움이 커졌어요.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저도 천천히 다시 예전에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30을 넘기고 아빠는 다시금 제가 누군가 만나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선을 넘어 어떤 말을 하기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제 눈치만 보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결혼은 이제 생각도 없고 그냥 아빠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세상은 참 얄궂게도 또 한 번의 인연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예전에 저와 절절히 사랑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근처에 작은 정신외과가 있었고 제가 가르치던 클래스에서 턴을 하다 발을 찔린 학생이 있었어요. 혹시 심각한 부상인지 걱정되어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학생은 그 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인지 원장을 만나러 잠시 들른 것이었는데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 이제 결혼했을까 싶었는데 조심스러운 중 알게 된 건 둘 다 아직 싱글이란 사실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산악사고 이후 어둡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의심하게 되었죠. 불공정한 어머니는 자신이 일할 거라면 제대로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자고 했는데 그 뒤로 미뤄두어서 지저분한 법정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완승을 거둬서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의 아버지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축구를 못하는 그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외국에 있었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배가 자신의 병원에서 1년 근무해보겠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얼굴을 살며시 거절하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이후에 나는 그 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1년을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왜 거절하려고 했냐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를 다시 만난 적은 없었어. 그래서 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잡을 수 없어서 나타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괜찮으니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줄래? 한 번이었다 사람인데 그런지 머리로는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가슴이 아프고 이미 그에게로 향해버렸죠. 조심스럽지만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파워를 내가시며 다시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 아플 경험이 있었기에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지만 우리 아빠가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신 사실을 듣고 나서 결혼에 대해 매일 타령을 하셨어요. 마치 제가 빨리 결혼하길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면 결혼을 하고 무슨 연애만 한다고 했었는데 아빠도 이제 다 늙은 것처럼 붙어 센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치우고 편안하게 살자. 내일 모레면 40세가 되는구나. 중년이야. 그래도 뭐 아빠가 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가? 여태까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솔직히 좀 그랬지. 아빠도 이제는 자기 시대에 맞게 살면서 편안하게 살자고. 꽃 구경은 뭐 있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빠는 꽃을 정말 좋아해. 내 핸드폰에는 꽃 사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몰라. 어디 한번 보러 갈까? 그래, 잠시. 제가 연꽃이라는 꽃을 보여주겠어. 이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야. 저는 아빠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다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울음이 터졌어요. 아빠의 핸드폰에는 우리 사진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하나하나가 제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사또 받은 것을 제 사진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에이지 중지 키워 꼭 연하 가지르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말에 완전히 쓰였던 것 같았는데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이제 곧 진짜 결혼을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야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 번 이 말을 하려던 적이 있었지만 눈물이 주책 없이 먼저 나와서 매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마침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거 알아요. 어린 시절에 가끔 아버지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했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버지는 나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요. 아, 그렇게 언제부터 변하지 않고 계속 아빠로 계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빠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빠 딸로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는 제게 너무 많은 것들을 준 채로 뺏은 적 없이 지금까지 살았어요. 사실 지금도 아빠에게 많이 미안해요. 아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해도 잘 살아가는 아빠 모습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건강하게 제 앞에 계셔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빠, 결혼을 앞둔 신부로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꼭 아빠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제 가족에게도 베풀며 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젠가 태어날 아이도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겠지요. 필요가 있을 때 어둡고 과거는 조금 어두웠지만 아빠가 준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 발단인 것을 제가 살면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내일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